자, 다음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선행사가 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보통 뭐 선행사를 하면 선행사는 명사라든지 또는 뭐 명사 상당의 대명사 또는 뭐 동명사라든지 부정사의 명사적 모의라든지 하여간 명사 상당어가 선행사가 됩니다.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행사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통 명사, 대명사, 또 독립소유격도 독립소유격, 마인 같은 거 있죠. 또 유아저 같은 거, 이게 독립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소유 대명사입니다. 이거 마인, 내 것, 유아저, 너의 것, 또 희저 같은 그의 것,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독립소유격이란다. 이것 그 선행사가 될 수 있죠. 무조건 명사 상당어라 하면 명사에 준하는 것들 이 말입니다.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편히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또 구라든지 절 같은 거. 구라는 거는 S 플러스 V 주어 동사가 없는 거 있죠. 뭐 명사구, 행사는 아니지. 명사구 같은 거. 명사구라든지 동명사구라니. 동명사구라는 뭐냐면 동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구. 구는 절이 아닙니다. S 플러스 V가 성립 안 되는 거. 이걸 구라 그래요. 그리고 한 단어는 어라 그러고 두 단어 이상 되는 걸 구라 그래요. 구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구니, 절이 이런 건 기초에서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셔야겠고. 구라든지 뭐 절은 뭐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 그래요. 그러나 어떤 이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이 주어 플러스 그 V 동사가 있을 때 이걸 절이라 그래요. 한 문장 안에. 한 문장은 반드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야 되죠.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S 플러스가 있는 V가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그 인문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거든요. 이런 걸 말해요. 인문 대명사가 이끄는 예를 들어 핫, 휘, 위시 같은 거. 핫, 위, 위시 우리가 바라는 것 같아요. 인문 대명사 핫이죠. 이것이 이끄는 명사절. 이죠. 명사. 부 같은 거. 부라든지 만약에 절 같은 거 이런 것도 선행사가 됩니다. 이게 부절. 특히 시 같은 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할 때 그때는 젊을 때죠. 시를 내가 해석을 하는데 위치가 턱 나오더라고. 그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가만 보니까 이 절이 앞에 말하는 절이 이 위치의 선행사인 거라. 그런 걸 알았다고요. 옛날에.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 구도 선행사가 될 수 있고 절도 선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여러분 잘 알죠? 아는데 그게 또 특이한 게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예외적인 거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자 A 형용사 또 V 동사 형용사죠. 한국말로 형용사
동사 이것이 서형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입니다. 영어에서. 영어 문법은 보통 한 95% 심지어 또는 98% 정도는 딱딱딱딱 거기 맞아야 맞는데 거기에 안 맞는 거는 예외로 먼저 처리해놨어요. 영어 문법이 먼저 생기고 영어가 생긴 게 아니고 영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 학자들이 딱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행사로 되고 이건 뭐 관계대명사, 선행사 대부분 거의 명사 상당 어구거든요. 상당 어구고 보니까 절이랑 구도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형용사라든지 동사가 이 관계대명사 이거 선행사가 되었는 거라 이런 거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기고 이런 거는 예외로 취급해놨습니다. 예외로 예외. 이 영어의 예외가 아니죠. 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가 먼저 나오고 영어는 어학이랑 하나의 습관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그게 문법이라. 그 영어의 본고장은 문법 공부를 하긴 해도 우리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내가 볼 때. 그래도 그 사람 문법 공부해. 안 그러면 무시가 가요. 좀 해답이 했듯이 보면 영어 본고장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유튜브에 무슨 이거 뭐 댓글을 막 달아놨던데 영어도 달아놨던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법에 안 맞는 이런 거를 많이 놨더라고. 어려워요 내가 이해하기가. 하라면은 문법으로서 이 해석을 하는데 이 자기들 말하듯이 이렇게 이거를 써놨더라고. 안 맞게. 근데 그걸 갖다 구어체라 그러는데 그래도 문법이 맞아야 돼요. 그런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거는 뭐 저것들끼리 편지나 이런 건 통하겠지만은 유엔 회의라든지 국가끼리라든지 국제 회의에서는 절대 그런 걸 쓰면 그런 거 쓰는 사람은 그게 자격도 안 되고 대부분 그런 쓰는 사람들은 뭐 상령이 낮은 사람들 뭐 초등학교 이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대부분 국제 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다 대학을 나오죠. 다른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통하죠. 여기. 그 국제 문법, 기본 문법에 그게 맞도록 하기 때문에 다 통합니다. 근데 안 통하는 거 그거는 저거들끼리 어디 뭐 시장 바닥에서 저거들이 하는 무슨 소고라든지 일 할 때 하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죠. 그건 모르죠. 우리는 대충은 알긴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알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제가 배우는 게 아니고 정통 문법을 배워야 되고 앞으로 국제 관계에서도 통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끼리 통하는 이런 영어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애들은 뭐 그런 걸 아주 좋아하던데 자꾸 회화를 배우려고 그러더라고. 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그런 걸 배우기로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애들은 뭐 이거하고는 안 맞죠. 어떤 거 보면 그런 말은 더 부드러워요. 영국인 애들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더 영어 같아요. 보면 더 영어 같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보통 무조건 부드럽게 하고 뭐 아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영어가 좋다 하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영어는 문법적으로 하고 교양 있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용사나 이 동사가 엔티시던트 선행사가 되는 이런 경우를 내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걸 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를 하는 지금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려운 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알아놓으면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다른 건 내가 이거 해봐야 뭐 이미 다 아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건 필요 없고
조금 특이한 면만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면만. 이미 여러분들이 당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거는 할 필요 없다니까, 그죠? 답이 나간 사람이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약간 특이하다 싶으면 이거만 내가 캡처해가지고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양이 많아요, 이거. 자, 우선 몇 가지 쭉 해주겠습니다. 부가 선행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절이 선행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바야흐로 형용사가 되는 것들 한번 해주고, 또 동사가 선행사가 되는 것도 예를 하나 들어주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가 선행사가 되는 거. 칸을 쳤습니다. 이거 칸을 치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다음에 계속적 용법이 해주겠지만 지향적 용법이 있고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yes. 끝났어요. 자, 계속의 제한적 용법이란 거는 제한용법이란 것이요. 관계입니다. 알고 있죠? 계속용법이란 게 있죠. 이 계속용법이란 거는 반드시 칸마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리고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계속용법에서도 다음 하지만 뭐 엔드만 있는 게 아니고 but도 쓸 때 있고 do도 쓸 때 있고 because 쓸 때도 있고 뭐 for도 쓸 때 있고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서 주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격 그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소유격도 나올 수 있고 목적격도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그는 그리고 거의 뭐 또 그이고 그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and 뭐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면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소유격도 나올 수 있고 목적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의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를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앞에 이것이 만약에 뭐 사람인 경우에 뭐 사물 같으면 그것의 뭐 그것은 또 그것의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해요.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여기도 엔드만 나온 게 아니고 but도 나올 수 있고 do도 나올 수 있고 because도 나올 수 있고 for도 나올 수 있어요. 비록 그는 뭐 어떻다 비록 그의 뭐는 어떻다 비록 뭐 또는 왜냐하면 뭐 그것은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항상 뭐 and he 이렇게 하면 알아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다 알아야 돼요. 해석할 때 자문 해석하려면 해석할 한국말로 해석할 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 중요합니다. 이거 우선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지금 이거는 구가 선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게 관계대명사죠. 이 계속적 용법이니까
뭐 엔드가 되든지 버시 되든지 비코지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사물이니까 문제죠. 그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시도했다 말이죠. 풀기를 시도했다. 이 투부정사인 그 명사정국이죠. 이것이 다시 투부정사가 목적을 취했죠. 이 오죠. 이 동사 성질가 있어요. 이거. 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또 취했죠. 그 문제를 풀기를 그가 시도했다. 주문은 이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게 반대를 해석했죠. 여기서 뭐냐면 엔드가 버시라고 해야 되지. 그러나 이런 식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위치가 이 구를 받아요. 구 뭐냐면 to solve 요 구 요걸 받아요. 이 전체를 저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구를 받아요. 그 문제를 푸는 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야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부이니까 여기서 목적으로 됐거든. 이 관계대명사가 요 형용사의 그런 절 안에서 목적. 그래서 을이 되니라.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있다. 뭐냐면 여기에서가 부이고 여기 목적어가 되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목적이 되고 이 원식입니다. 발견했다. 그것을 뭐냐 이 부사가 되고 여기 뭐냐면 옷입니다. 목적보입니다. 그것이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제를 푸는 일 이걸 말해요. 내가 쓸모없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쓸모없다. 목적보호에서는 목적어가 쓸모없다. 주격보호에서는 주어 내가 보호가 있으면 내가 쓸모없다 이런 식이 됩니다. 주격보호에서 이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문법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야만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많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해가 다시 의역으로 아름답게 한국말이 맞도록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의역으로 해석해야 돼요. 1차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2차는 한국 말의 습관에 맞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의역하게 되면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뭐 주어가 부사가 되어보고 뭐 이래 되죠. 그래서 이 풀면은 이 구가 내가 발견해서 내죠. 내가 발견했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를 나는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고 나는 알았다. 발견하다 하게 되면 알았다 해도 있지. 알았다. 쉬운 말로 우리가 듣기 쉬운 말 해야 되겠죠. 이해하기 쉬운 말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겠습니다. 선행사가 특이한 선행사가 있는 하나는 지금 영문법 대명사로 지금 강의하는데 약간 까다롭다 싶은 걸 강의하는데 이것이 재미가 없으면 여러분이 기초 영문법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애들은 이거 재미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책을 보면서 여러분 뭐 나이가 방성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다 바쁠 거야. 보면서 공부하시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봐야 절이 선행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절이 되는 경우, 절이 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I said nothing. 이게 또, 자, 계속적인 문법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디서 바로 해석이 나가죠. 계속적인 용법도 문법적으로는 행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시가 나와야 돼요. 문법적으로. 정속절입니다. 이게 뭐 계속적인 용법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사람이 득의절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정속절입니다. 이거. It made him angry, still angry. Him, S-T-I-L, S-T-I-L, A-N-G-R-I, A-N-G-R-I. 자, 간단한 문장이죠. 얘가 예를 들는데 나는 생각 말했다 이 말이죠.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 말,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SVO적이요. 요 SVO SV죠. 요 절이 요 관계되면서 있어야 되는데, 자, 위치가 위치 빠지거든요.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 메이드. 이 위치가 뭐냐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래서 이거 하면 그래서 하면 되겠죠. 벗더라. 그래서 있다. 위치가 뭐냐면 이 절입니다. 절 에서 플러스 V 이게죠. 절. 이 절이 그로 하여금 더욱 스틸에서는 더욱 해야 되겠죠. 예절이 하면 안 되고 더욱 환하게 만들었다 이 말. 이게 동사죠. 어시 동사죠. VT. 목적이고 어시가 되죠. 이 말이에요. 문장은 아주 쉽죠. 이거 한 중학 2학년 문장밖에 안 되죠. 그거를 쉽게 환하게 만들었다. 중학 2학년도 아마 문장 그때부터 문장 오형식이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때는 안 나오나? 4학년부터 나오나? 자, 요 절이 지금 이거죠. 절이 이 뭐야? 선행사가 된 경우입니다. 대부분 절이 선행사가 될 경우에는 거의가 다 관계대명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놔줘, 치고죠. 절이 되면 좀 깊는 간단한 한 단어 이런 거는 한정적 용법을 하지만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는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딱 한정하죠. 범위를 딱 정하죠. 계속적 용법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하죠. 설명. 풀이한다 설명. 거기 달라요. 한정 용법과 계속적 용법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진짜로 본격적인 걸 형용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화절까지는 뭐 이런 흔히 볼 수 있죠. 시험이 나오고 이러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 이건 아주 예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문법 시험에. 옛날에 본고사 같은 있을 때는 뭐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칸을 치세요. 이게 계속적인 겁니다.
이때 위치가 많이 들어가요. 위치. 뭐지겠어? 이제 끝나죠. 짧은 문장이요. 문장이 짧다 해서 쉽다고 이래 버릴 수 없어요. 짧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경험 같은 거. 자, 그가 부자다 이 말입니다. 보통 막 정상적인 문법을 치면은 이거를 저를 막 이 선행사를 보기 짠 좋겠나 이렇게 싶은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어떤 문법 학자들은 아니다. 요 위치가 이 선행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형사거든요. 형사가 선행사 이렇게 왜 선행사냐면 요 주어가 되고 이게 이형식 동사거든요. 요 사람 여기 지금 SC가 되는데 주격 보호다 여기서는 명사가 오든지 명사절이 오든지 또는 형사가 오든지 형사절이 이렇게 와야 돼요.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명사절과 해도 되게 되거든. 문법적으로는 거의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문법 학자들은 이걸 위치를 행사를 선행사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알아주세요. 대부분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일하니까 이걸 써줍니다. 지 혼자만 이렇다 해서는 안 돼요. 학자들 여러 학자들 권위 있는 학자들 중에서도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공인을 봐줘야 해줘야 이것이 하나의 문법계에서는 학계에서는 인정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 이러는데 지 혼자만 해봐야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인정 안 해줘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특히 무슨 문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법에 소리 나오는 대로 서자 이래가지고 한국에도 그런 어떤 기관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할아버지 시절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씁니다 이랬대. 지금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이것도 한국에 있는 문법 학자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좀 영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다 이 말이다. 부유한 형사자 부유한 hen이는 여기서 이제 일종의 이게 뭐냐면 지만 칸은 하나의 양걸로 된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he가 hen리죠. hen리 그는 부유하지만은 이 양거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더욱이 리치를 선행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 될 것 같아요. 내보니까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명사절 같으면 만약에 명사절이 내가 주격을 나왔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거 지금 이건 양보의 부사절이거든.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하나의 정절이기 때문에 원래 명사절도 정절이죠. 정절이지만 우선 어감의 영어의 감각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는 거라 이 자체를 해주기가. 그래서 리치를 단독으로 하는 게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겠다 싶은데 내가 마음껏 아니지만은 그래서 hen리는 하였지만 hen리는 결코 어제 놨다죠. 결코 리치죠. 이 리치란 말입니다. 리치. 여기 리치예요. RICH입니다. 이 형사입니다. 이 형사.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인데 선행사를
형용사를 받았어요. 형용사. 형용사. 관계 부사도 선행사는 명사입니다. 예. 관계 부사도. 관계 부사도. 관계 형용사도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면 그것도 명사입니다. 그것도 명사. 그래서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부유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hen리는 부자지만은 부유하지만은 이 명사입니다. 부유한 이 뜻이요. 부유한. 얘 A가 되면 요게 뭐죠? 얘 여기 A를 봐줘야 좋거든. hen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여기 명사도 있고 행사이지만 이것은 행사로 봐줘야 된다. 행사. hen리는 부유하였다. 이거 결코 부유하지 않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있을 수 있죠. hen리는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지만은 그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hen리는 결코 부유하지 않았다. 이 말.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셔도 부유하지 않을 수 있죠. 돈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절대. 돈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죠. 대부분 요즘 우리 손녀들은 어머니가 자꾸 경제력을 따지고 돈 좀 있는 사이를 보려고 그러는데 당연하지. 그거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여행도 못 가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그건 결코 돈 많은 사이만은 어머니가 찾지는 않아죠. 돈도 좀 돈 초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이 좀 배운 것도 있고 이래 돼야 그 사이로서 좋다 그러지. 맨날 뭐 도박장이나 댕기고 이래 해가지고는 누가 그 사이를 돈 많이 떼서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hen리는 결코 나는 부유하지 않았다 이기라. hen리는 돈은 있었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자, 어제 그런 게 유튜브 나오더라고. 뭐 이런 말 해서 이재명의 아들이 뭐 어디 뭐 맨날 뭐 도박장이나 댕기다든가 어디 댕기다 나쁜 데 댕기다든가 그런 이상해. 그런 집 아니에요. 조금 뭐 생활이 괜찮은 집안 아들이 그 돈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지. 왜 그런 데 댕기하는 거야죠. 옛날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저 허덕이고 이랬는데 그죠. 요즘처럼 배가 불러가면 아이들도 비만이 되고 이런 파니까 안타깝죠. 그거 거꾸로 됐어요.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 본고서가 있고 오늘 배가 부를 때는 본고서 없어요. 부터 지금 아이들 아무리 공부해도 오히려 초등학교나 막 이런 거 내보더니 아들 살 많이 찐 아들도 많던데 보니까 심지어 중학교도 이거 내볼 때는 본고사 시험을 쳐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살 좀 빼게 계속 먹기만 먹고 이러니까 애들이 말이지 살만 찌고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잠 작게 자고 공부하고 이러면 살이 쑥쑥 빠지지. 아마도 엄마가 뭐 애동 아들이 이러니까 계속 뭐 잘해주고 이러니까 먹기 없고 뭐 앉아가 뭐 무슨 컴퓨터 일하고 이러니까 아들 살찌는 거라. 요즘 한국에서 자기 저 선배들이 70년대, 60년대, 50년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해가 돈벌이가 날아가지고 어느 정도 먹고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어디 공부해야지. 옛날에는 배고파고 보냈거든. 돈이 없어 공부 못하고. 지금처럼 국가에서도 자기 하겠다면 돈도 빌려주고 이러니까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하나 더 아까 형용사가
되는 거, 두 장 있잖아요. 형용사가 되는 거 하나 더 할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she 이런 문장은 잘 없죠. she was proud, 아주 그만한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죠. 그만하였다 이 말이죠. 이치 했니? 했냐? 했니? never was.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이다 시작. 이런 치면 했니에 여자 치면 되겠지. 그녀는 아주 프라우드 자랑한다. 아주 그만하다. 좀 나쁜 말 하고요. 안 좋은 말은 그만하다. 이게 A죠. A. 그럼 했니는 결코 이행식이죠. 이 동사죠. 이행식 동사. 이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SC를 했어요. SC인데 행사 SC죠. 그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용사가 이게 관계 대명사 이거는 절의 뭐뭐 정은 이렇게 수식합니다. 성의사 수식해요. 수식하게 되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헨리는 그녀는 그만하였지만 헨리는 결코 그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요. 그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 오스카 와일드 이 사람 소설가인데 오스카 와일드 이 사람 책은 내가 좀 잘 안 읽었는데 내용을 하나 들어볼게. 오스카 와일드 형사가 주격 선인사 되는 경우 잘 드뭅니다 이거. 드문이 감수 들어볼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기 때문에 신기하죠. 오스카 와일드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 들어볼게. 자, he added. 쭉 앞에 말이 있고, 이 이야기 있습니다. 있고. 그는 보태었다, 이 말이죠. 애들 첨부했다. 칼로 치고, 피어링 뜻입니다. F-E-A-R. A요. 그 다음에 레스트가 나와요. 레스트 나오면 수도가 나와야 됩니다. L-E-S-T. 이 접속사입니다. 레스트 people should. 레스트 수도가 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T-H-I-K think 힘이 나고 은위엔 P-R-A-C-T-I P-R-A-C-T-I practical 비실제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칸마 있고 요 칸마와 이 칸마 사이는 하나의 삽입구나 삽입절입니다.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렇지?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he really was not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소설에 있는 한 장면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용사가 이 선행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찾아봅시다. 진짜 선행사가 되는가 봅시다. 이거부터 해석해 봅시다. 필링. 지금 이번에 이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으로서 이걸 주문으로 수식하는 것 같죠. 이 주어가 돼 있고 이 동사가 돼 있죠. 첨부했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피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니까 에스도 슈드가 하시니까 레스도 슈드는 뭐뭐지 않기를 두려워하면서 이 말입니다. 뭐뭐 안 하려고 두려워, 걱정한다, 피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피어 두려워한다,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뭐뭐 안 하려고 근심하면서 이 말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슈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목적은 그는 누구를 가르쳐 모르겠는데 일단 그가 unpractice 비실제적인 뜻입니다. 그가 비실제적인 그는 비실제적인 인간은 아닌데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힘은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이게 원식이거든. 원식인데 심플. 이 사람들이 죽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말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로 하여금 아주 실제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걱정하면서 이 말입니다. 피어 이게 이 목적을 하고 이게 접수합니다. 뭐를 두려워하냐면 걱정한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뭘 두려워하냐면 뭐 안 하기를 염려한다 이 말이거든. 어떻게 염려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오스카 와일드로 하여금 이 사람 아주 비실제적인 사람이다. 항상 꿈을 헤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서 있는 말입니다. 할까봐 두려워서 할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오스카 와일드가 비실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니죠.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이렇게 자기가 염려했어 이 말이요. 염려해서 그는 덧붙여 말했다 이 말이죠. 덧붙여 말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S가 되고 부여 1형식인데 여기 1형식입니다. 문장에서 1형식인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부사구죠. 일수시가죠. 근데 부사구인데 자, 여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형사죠.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죠. 요 형용사가 지금 이 위치를 받는 선행사가 되었어요. 지금 선행사가 됐죠. 선행사가 됐는데 그가 요 힘이 지금 주어가 되니 그가 되십니다. 그거는 실제적으로 오스카 와일드 이 힘은 오스카 와일드를 가리키는데 그가
실제적으로는 어지럽다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이형식인데 이거에 대한 이 형용사가 이 관계대명사가 이 A로 써 있어요. 보통 A. 보통 관계대명사는 뭐 어떤 주어가 되든지 목적어가 되든지 또는 이형식 주격 보호가 되든지 오형식 목적격 보호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된답니까? 되는데 아무리 이걸 뭐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요거 A거든. A.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사실상 이 말이죠. 사실상 그는 비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봐줘도 이 형용사를 이 위치 관계대명사에 선행사로 봐줘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오스왈드의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통 일반 무슨 그 교과서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뭐 이런 예문사라든지 이런 데는 안 씁니다. 일단 문법에서는 좀 벗어나거든요. 문법은 반드시 명사 상당어구가 수명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안 피하고 소설 같은데 시 같은데 이런 데 마세요. 특히 소설 같은 데 보면 비문부적으로 많이 해요. 소설가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갈겨버려.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통용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문법으로 정착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첫 문제는 이렇게 형용사를 성형사로 쓰다가 학자들이 그건 안 된다 이러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니까 막 이걸 인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식 문서에서는 이건 피하는 게 좋고 잘 안 써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보면 좋아요. 형용사가 선행사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게 있다. 뭐 그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아요. 모르는 보다도. 어떻게 보더라도 이건 이거의 선행사입니다. 선행사죠. 이 형사야 형사. 이디가 붙습니다. 비실제적인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무리 눈 뜨고 가도 이런 거는 여기 될 수 없어요. 선행사 될 수 없어요. 이거 절대 될 수 없어요. 임의상으로 형용사가 그래서 형사 주격 보호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사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부사구가 되겠죠. AD 프레즈가 돼가지고 N은 이게 뭐냐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 돼가지고 이걸 수식하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거는 첨가했다. 앞에 뭘 첨가하는 거죠? 첨가했다 이라고 뭐를 염려하면서 말을 보태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염려한다면 실제적으로 사실상 그는 비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사람이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그가 그를 아주 뭐 비실적인 사람, 비현실적인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염려해서 이 말 염려해서 그는 다음 뒤에 또 목적어가 있겠죠. 뒤에 말을 보탰다, 첨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소설의 한 부분을 뽑아내기입니다. 이거 캡처 한 문장 간단한 걸 그렇기 때문에 뒤에 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캡처해봤어요. 캡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이것도 있다는 걸 알아보면 나쁜 건 없습니다. 형용사 아주 이런 재밌죠. 형용사가 선행사 되는 거. 저런 사람이 처음 봤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일단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선행사 되는 것이요.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한 뭐 300회 이런 기초 문법 책에는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약간 이건 좀 고급 문법 책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거 알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건 내가 또 강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다 아는데 그 강의해봐야 맞으실 필요 없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한 선행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동사가 되는 거 봅시다. 이 동사가. 카메라 치고 위치죠. 대부분 계속적인 겁니다. 시 자, 이 선행사가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계속적 연법이죠. and 그리고 뭐 이런 접사 플러스 뭐 주격이나 또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백타운 이거는 무슨 몸짓을 하다 이 뜻입니다. 신호를 보내다. 이게 아마 소설의 한 부분 같아요. 또. 이거 원식이죠. 그녀가 어프로치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는 거지. 원식에서 이 그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을 한 사람은 그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녀입니다. 소설의 한 부분 건데 보니까. 그녀가 가까이 오기를 그가 그녀한테 백핸드 손짓하다 이 뭐냐가 신호를 보내다 이 말입니다. 야 이리 와 이런 식이죠. 뭐 소설이나 영어 했는데 했지만은 일종의 양보의 부사절 같죠.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죠. 양보의 부사절이라 볼 수 없지. 왜냐면 이 자체가 지금 이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이걸 수식한다고. 생사 수식한다고. 이 양보 부사절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의 그는 행사절이니까 이게 주절이고 이 주절이죠. 이 종절이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의 그는 종절입니다. 이유 없이 뭐 제한적 용법이든 뭐 계속적인 용법이죠. 원식인데 종절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이 관계대명사의 수행사가 to approach입니다. 자, to 플러스 루트죠. 하루 이 동사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걸 준동사라 그래요. 준동사. 이 동사에 준한다 이 말입니다. to approach. 정동사는 아니지만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그래서 동사가 지금 생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부정사인데 동사죠 이게요. 동사. 여기서 이 오형식에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to, approach가 OC가 돼가지고 지금 좀 하는 형사적 양복으로 서 있는데 이거를 형사라고 하지 않고 형사적으로 서 있지만 이 문장 안에서는 형사적으로 서 있지만은 이 원뿌리는 동사요. 이게 to 부정사는 무조건 뿌리가 동사입니다. 뿌리가 동사고 형사적 용법
부사적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사가 수행사가 된 경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 부정사의 원뿌리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 동사가 세 가지 용법이죠. 서 있는 거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뿌리는 이 동사입니다. 동사. 분노. 그래서 투 어프로치 접근하는 것이죠. 이 주어죠. 자, 이 디드노타 이 조동사죠. 조동사고 그러면 본동사가 와야 되겠죠. 이것이 본동사입니다. 관계의 대명사가 이끄는 절에서 본동사입니다. 그럼 자 할아버지 말대로 할아버지 같은 자 이게 행사용법인데 야 이 행사용법 하자 이렇게 하면 좋다. 안 되죠. 여기 동사가 없는데 이건 조동사요. 디드나트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되는 겁니다. 동사. 투 그렇지. 이게 동사가 돼요. 투 그렇지. 투 부정사는 우리가 동사입니다. 동사. 물론 투 플러스 루트가 뭐 여러가지 문장에서 이 안에 끼어드는 때가 있어요. 의미 없이 끼어드는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뿌리를 동사로 봐야 돼요. 용어에서 동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오지를 투 플러치 오지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써있죠. 여기는 동사로 써있죠. 아주 예입니다. 보통 관계대명사는 가 서이 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 형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입니다. 한국말을 해석할 때도 예외로 해석해 줘야 돼요. 이는 기본이고 가의를 하는 거 기본이고 이건 형사이기 때문에 가의를 이렇게 안 돼요. 는 이런 식이라고. 동사니까 하다죠. 우리만 하면 했다. 대단하니까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말. 접근하지 않았다 이 말. 그래서 됩니다. 의학이라는 거는 수학처럼 탁탁탁탁 들어가고 이리 할 수는 없어요. 의학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학은 글자 그대로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저게 수학하고는 수학이나 물리 같은 이러하고는 전혀 달라요. 수학은 딱 검증이 안 되면 절대로 학문으로서는 인정 안 되죠. 거기 딱 맞아야 되죠. 수학은. 영어는 의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면 그게 답이지 뭐. 그래요. 그래서 회화에서 얘기했죠. 후, 이저, 히, 이래 할 것 같다가, 그 누구나 이렇게 후, 히, 이렇게 할 걸, 예를 들면 이걸 그 누구나 이래 볼 때, 시, 이저, 그녀를 갖다 시를 해야 될 거 아니죠. 회화에서 일 안 한다고 이 허를 할 수 있거든. 이 문법적으로 안 맞거든 이게. 회화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게라 지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릴 때 어머니 때부터 계속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라 지거.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원칙으로 하면 주격이 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목적격을 쓰거든 회화에서. 이렇게 손다고 이거. 이렇게 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공식 석상에서는 좀 곤란하지 이거. 안 되지.
자, 뭐한 30분 정도 했으니까 얘가 짧게 끊어주겠습니다, 강의를. 잠깐 휴식했다가 다음 강의 1시간 더 하고 끝내든 하지.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죠? 다음엔 제한용법가 이미 나와 있는 거 여기 제한용법 내가 이야기했죠. 요 하고 그냥 방에서 본격적 후에 관한 용법, 후에 관한 용법 중에서 좀 중요한 거 한두 문제 캡처해가지고 해주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좀 약간 중요한 거 내가 한두 문제 캡처하겠습니다.